당신의 일상 속 날씨에 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TMI 날씨. Thanks much information. 안녕하세요. TMI 날씨를 진행하는 MC 황명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매곡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 우진규입니다. 오늘도 날씨에 대한 궁금증 싹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연서복이라고 아시나요? 처음 들어봐요. 네, 오늘 사연은요. 연서복, 연애에 서툰 복학생님의 사연인데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하실까요? 전화 안 받네. 수업 중인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번 가을 학기에 복학한 저는 신입생 사이에서 화석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복학 전 신입생들이 쓰는 말과 문화 기타 등등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괜히 대화에 못 끼는 티를 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좋아하는 후배가 생겼습니다. 첫눈에 반한 것 같죠, 지금? 알고 봤더니 저랑 교양 수업을 같이 듣더라고요. 게다가 운명인지 조별 과제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선배, 어... 저희 얘기 들으셨어요? 역할 분담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집에서 가서 한 다음에 합쳐요. 근데 계속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죄송해요 선배. 제가 그 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그리고 저 밖에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다음에 연락할게. 네, 안녕히 계세요. 모처럼 같은 조가 되어서 자주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추위를 잘 탄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실망했지만 그래도 연락할 핑계가 생겨서 기뻤습니다. 별아. 진짜 오랜만이다. 어디 가는 길이야? 과제는 다 했어? 혹시 우리 점심 안 먹었으면 부대찌개 먹을래? 내가 쏠게. 선배 죄송해요. 제가 한파 때문에 세탁기가 얼어가지고 그거 고쳐야 돼서 빨리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이 순발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가. 그리고 얼마 뒤 또 용기를 내서 오빠가 영화 쏜다.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녀에겐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한파 때문에 정전이 돼서 휴대폰을 이제 충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영화는 이미 다 봤다면서. 애가 정말 한파 때문에 나를 못 만나는 것이 맞나 싶다가도 추위 너무 싫어. 정말 추위를 싫어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날씨를 보니 이번 주는 한파 소식이 없길래 과제를 같이 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이번 주는 한파 소식이 없네. 혹시 과자 먹으면서 과제 같이 하지 않을래? 전 저런 거 좋아요. 죄송해요 선배.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지금 손가락 감각이 없거든요. 답장 잘 못할 것 같아요. 과제는 어떻게든 해서 보내드릴게요. 취합만 해주세요. 그리고 3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게 다 한파 때문입니다. 제가 연애를 하지 못하는 이유, 그 후배가 저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다 한파 때문이라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분명 더워지고 있다는데 그럼 겨울이 따뜻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겨울이 이렇게 추운 건가요? 한파 때문에 그녀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번 사연은 이 연애에 서툰 복학생님의 사연이었는데요. 근데 정말 그 여자 후배가 한파 때문에 안 만났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아재 개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자 신입생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빨리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 남자분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저 정도면 이제 여자분이 좀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고민남의 그 문제는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한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한파가 최근 들어 또 자주 찾아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한파는 왜 찾아오는 걸까요? 예보관님. 일단 그 한파라는 것에 대한 원인적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철에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이 시베리아 고기압, 그러니까 대륙 고기압이라고 하는 이 차가운 공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차 추워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추워져도 우리가 이 극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사실 직접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더욱 춥게 느껴지는 상황은 이 한대제트라고 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사실 이 바람이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일종의 댐의 역할 또는 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 댐이 약화되는 순간에 북극에 있는 그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급격하게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한파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 자체는 평년보다 온도가 매우 낮아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 또는 그러한 상황을 한파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특보 기준에서 좀 살펴볼 수 있듯이 특정 온도 약 12도를 기준으로, 경보 같은 경우는 15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기온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경우 우리가 이제 한파 특보를 발표하게 되면서 위험 기상에 대한 대비를 하게끔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니 저도 추위를 너무 싫어해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여자분처럼 겨울에는 항상 핫팩 가지고 다니고 경랑 패딩 항상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추운 날에는 한파특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한파주의보랑 경보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네, 그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얘기하는 폭염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런 온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 기상들은 대부분 다 이 기온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지금 현재 한파주의보와 경보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침 최저 기온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이게 주의보 기준이고요. 경보는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한파주의보라는 걸, 또는 한파특보, 한파경보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급강하는 기온 형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저온 현상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도래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될 때는 기온과 상관없이 네. 한파주의보나 경보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보관님, 그 한파가 꼭 겨울에만 오는 게 아닌가요? 겨울에만 온다고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 한파는 10월 달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그 사이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에요? 네. 한파가 한번 추워지면은 기간이 좀 길어지고 막 그런가요? 원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기의 흐름, 우리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네. 공기가 한번 지나다니는 속도가 우리가 있는 곳에 지나다니는 그 기간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파의 수를 좀 조사를 해보면 과거 10년에 비해서 최근에 이 한파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한번 한파가 시작되면 그 지속일수 자체도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특히나 이 겨울철에 한번 이게 추워지게 되는 경우 피해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예전에는 한파특보는 크게 신경 안 썼었어요. 12월 그 크리스마스 전에 보통 방학을 했었는데, 요즘은 봄방학을 없애고 1월 중순에 방학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한파특보를 예보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추운 것도 싫어하기도 해서 참 별로 안 좋은데요. 한파 영향 예보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파 영향 예보란, 지난번 폭염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파주의보, 한파특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특보에 대한 발령 외에 사회적으로 실제 기온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또는 같게 나타나더라도 피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을 하는 일종의 영향 예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파특보는 뭐 추워졌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 영향예보는 그에 따른 대응 요령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기상청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꼼꼼하게 기상청에서 체크해 주시니까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사연 보내신 우리 연서복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참견하고 싶은데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 여자분은 정말 1도 관심이 없어요. 빨리 마음 접으시고, 복학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졸업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마음을 접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여성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하고 만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건에서는 학점을 챙기십시오. 연애보다는 학점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연에 나온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기회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저는 이 상황이 그 한파 때문이라면 꽃피는 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더 이상 한파로 인한 핑계가 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다시 한번 대시를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파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요령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배웠잖아요. 기상청에서도 열심히 알려주고 있고, 그거를 또 참고하셔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 두 분과 예보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